안녕하십니까. 그 코로나19 추적 조사를 위한 ICT 기술 개발 동향회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이진 교수입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하고 있는 연구와 또 관련된 내용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제한된 지식이지만 이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ICT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확진자 인터뷰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통해서 방문 장소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어떤 자가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이제 감염이 되었는지를 갖다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정보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자가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상에 대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날에 대한 정보는 잘 기억을 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가더라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실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 이제 IT 기기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스마트폰에 이제 동선 추적하는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깔았다라고 하면 이제 GPS 정보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역학조사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보는 이통사에서 나오는 그런 모바일 기기 이동 정보와 신용카드에서 나오는 신용카드 정보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CCTV라든지 방문 장소에 있는 출입 명부하고 CCTV 정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확진자가 이제 주로 이제 어느 장소에 갔는지 밀접 접촉 장소하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주요한 건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접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서 파악이 되는 이제 접촉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접촉자는 이제 정보를 공개를 통해서 문자나 이제 홈페이지나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정보를 갖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뭐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이통사에서 오는 그런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매번 이제 정보를 요청을 하고 정보를 받는 그런 과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전달 과정을 갖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역학조사 조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 접근을 일원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활발하게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밀접 접촉자 추적 관련해서 ICT 기술을 사용을 할 때 크게 이제 역학조사를 할 때 저희가 봐야 되는 거가 어떤 기술에 대한 정확도, 그다음에 시간, 접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진자 자가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디를 방문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정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자가보고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회상을 하는 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삶이 아주 단조로운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 이제 복잡하게 이제 움직인다든지 생활이 이제 복잡하신 분들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회상하는 거가 어렵습니다. 접근하는 것들은 상당히 쉽지만 이런 정보가 또 공개됐을 때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확진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인데, 만약에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GPS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자가 회상을 갖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게 쉽지만 사실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로 보면은 매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 수준의 어떤 위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 단위에서, 그러니까 기지국의 위치가 이제 보통 한 수 킬로미터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에 따른 정보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정확도가 사실 이제 보통 정도의 정확도를 주지만 확진자가 이 정보를 보고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시간에 대한 어떤 비용이 낮지만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CCTV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위치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정보를 갖다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CCTV를 갖다 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포인트를 찾아내기 때문에 접근 시간과 비용이 매우 이제 높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용카드는 이제 그 거래 시간과 장소와 금액 같은 정보를 갖다 얻어낼 수가 있고 그 시스템 통해서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정보에 비해서 제한된 정보를 갖다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출입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건물에 대한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 명부 통해서 수기로 기록하거나 QR 코드 작성을 통해서 정확한 이제 출입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이제 정확도로 찾아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역학 조사하면서 이걸 바로 접근하기는 이제 수기로 된 명부를 또 가서 전화를 하거나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접근 시간에 어떤 그런 비용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염려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밀접 접촉자 추적 과정에 따라서 어떤 이제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밀접 접촉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소에 대한 동선을 공개를 해서 밀접 접촉자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장소나 이제 동선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1차적인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의 브리핑이라든지 뉴스미디어 취재로 해서 2차적으로 이제 정보가 그 지자체에서 공개한 정보보다 이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소셜 미디어 통해서 사실 이제 정보가 많이 조합이 되고 어떤 이제 루머가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확진자, 역학조사관, 일반 시민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정보에 대한 니즈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수준이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측면에서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그 조사에 협조하지만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들을 원하는 거고요. 역학조사관 입장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최대한 많이 찾는 거가 목적이고 그 조기 격리를 하는 거가 목적이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또 니즈가 다릅니다. 확진자 및 이제 감염 경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세 가지 그 다른 스테이크홀더에서 원하는 니즈, 정보에 대한 니즈가 많이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서로 다른 스테이크홀더와 여러 이제 정보 주체가 이렇게 이렇게 엮이면서 어떤 이제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돼서 확진자에 대한 어떤 이제 사회적인 낙인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가 많이 이제 종종 이제 발생하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확진자 그 정보 공개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프라이버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그 공개되는 데이터 동선 정보 한 1000개 정도를 모아서 저희가 이제 수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얼마나 그 개인정보에 리스크가 있는 정보가 공개가 되는지 해서 데모그래픽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주지,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종교라든지 취미생활,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이게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수기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정보까지 이렇게 쭉 해서 0이 이제 정보가 노출이 가장 낮은 거고요.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그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그 뭐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 민감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이제 광범위하게 그 정보가 수집이 되고 사실 이제 그 유추가 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그 지역별로 프라이버시의 어떤 위험 수준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 이게 좋은 건 이제 저희가 그 정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고 난 후에는 사실 이제 훨씬 더 이제 위험 수준이 낮아진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각 이제 역학 조사관마다 사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 어떻게 공개하는 거가 똑같이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패턴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역학 조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 이제 ICT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접근을 갖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앱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가 이제 자가 진단하는 그런 앱, 그다음에 자가 격리를 하는 관리를 하는 앱, 그다음에 이제 그 밀접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소 관련해서는 그 출입 명부를 작성할 때 이제 최근에 7월 1일부터 이제 그 QR 코드로 해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어떤 이제 GPS 분석을 통해서 경로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CCTV 같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여러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그 사례도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역학 조사를 위해서 많은 이제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시스템이 통합되고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되고 접근이 가능하면 어떤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그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후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염려 사항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공이 이제 모바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접촉 추적을 하는 여러 이제 시스템이 해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을 해서 접촉 추적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발 현황은 어땠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접촉 추적,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해서 누구하고 밀접 접촉을 했는지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는 하는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그 옥스포드에서 이제 개발한 그 확산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이게 이런 앱을 사용했을 때 그 어답션 레이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만 되더라도 바이러스 전파가 상당히 지지에 그 효과적이다, 이런 그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14%부터 28%, 42%, 56% 해서 다양한 수준의 이제 그 설치율을 보일 때 얼마나 이제 그 바이러스 전파에 이게 저지가 되는지 이런 효과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그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기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이제 그 역학 조사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그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그러니까 위치 정보라든지 사람들과의 컨택 정보를 하는 그런 기술이 어떻게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방법이 형태는 다르지만 역학조사에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GPS 같은 기술은, GPS나 이제 기지국 같은 기술은 삼각 측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 지점에서 아는 위치가 있었을 때 그 중간 지점을 갖다가 저희가 정확하게 삼각 측량을 해서 그 중간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GPS에서는 그 위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을 활용한 이제 그 모바일 기기의 어떤 위치 추적은 이렇게 인접한 기지국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G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의 오류가 10m 미만이지만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의 움직임과 간섭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오차의 범위가 이제 수킬로미터도 될 수도, 그러니까 정확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한 수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삼각 측량 방법이 아니라 이런 근접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접 확인 방법인데 어떤 이제 위치가 알려진 아니면 또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 오브젝트의 그 근접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냐 안 갔냐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어떤 QR코드 스캐너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QR코드가 설치된 그 장소가 그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접 확인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통카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고 들어가면 이분이 이제 이 차에 올라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보면은 이 블루투스 기기 활용을 해서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제 QR 코드를 바로 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블루투스 신호만으로 지금 이제 그 장소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등록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바로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촉식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근접 확인도 비접촉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피지컬하게 접속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접속하는 건 이제 수기로 적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이제 물체 그 카드를 긁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타이핑해서 로그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씬 분석인데, 이 씬 분석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CCTV와 같은 영상 정보를 가지고 직접 그 안에서 위치라 그 사람들의 동선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위치 추적을 하는 방법은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선 추적을 위해서는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방문 위치 정보 추적이나 타인에 대한 어떤 접촉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위치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도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절대적인 위치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GPS라든지 근접 확인, 그러니까 QR 코드를 가지고 어떤 이제 뭐 그 근접,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장소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떤 전체적인 위치를 갖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 그 움직이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찍고 들어간다든지 할 때 그 위치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사실 위치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를 갖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문 위치 정보가 아니라 이제 타인에 대한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무선 통신 기반으로 해서 타인과 이제 접촉하는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무선 인터페이스,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 있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뭐 와이파이 핫스팟 검색하는 기능이라든지 블루투스에서 이제 켜면은 이제 블루투스 비콘을 검색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근접에 있는 사용자를 이제 검출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치라든지 상대적인 위치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구글 스마트폰 사용을 해서 이 구글 타임라인 같은 정보를,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키면 위치 정보를 이제 쭉 수집을 할 수 있고, 이 정보를 이제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제 했던 거가 이제 그 내동선 앱에 기록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 맞자 해서 구글 타임라인을 켜는 이제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GPS 정보를 쑥 수집을 해서 어떤 장소에 이제 방문했는지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 POI 클러스터링 같은 기술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모바일 기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장소에 그 방문을 했는지 어떤 기록보다 그 장소에 대한 기록으로는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나오는 이제 QR 코드를 가지고, 생성한 QR 코드를 가지고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QR 코드 전자출입 명부도 이런 이제 그 방문 위치 정보를 판단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좀 주요하게 좀 보고 싶은 거가 이런 타인에 대한 접촉 정보입니다. 이 타인에 대한 접촉 정보는 이런 블루투스라든지 그 와이파이 같은 무선 통신 기능을 활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기기를 갖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기기와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검색하고 페어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이 있는데 만약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스캐닝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세 명의 사용자가 서로 이제 자신의 아이디를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랜덤 아이디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 번호를 갖다 계속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기가, 주변에 있는 기기가 이 랜덤 아이디를 계속 받고 자신의 기기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게 되고, 기기들은 이제 이 정보를 받아서 로컬 기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가 다 수집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세 명의 앨리스, 밥, 캐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앨리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확진이 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사람과 밀접하게
있었던 사람을 갖다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앨리스가 본인의 그 기기에서 사용했던 랜덤 아이디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 정보를 서버에 올려서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밥이라고 캐티라는 사람은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에서 받은 이런 아이디 정보가 다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시퀀스 정보를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이 이게 지금 이 앨리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밀접 접촉을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과 유사하게 확진자가 본인의 이런 시퀀스 정보뿐만 아니라 본인이 수집했던 모든 정보를 다 같이 이제 서버에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역학 조사관이 이 정보를 보고 만약에 이제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등록됐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푸시 메시지를 알려서 지금 이제 밀접 접촉됐으니까 빨리 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앙 집중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로컬에서 알아서 그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할 거냐,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을 해서 역학 조사를 하는 방법을 보면 어떤 이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냐가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은 수집된 모든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을 하고, 이런 서버는 아마도 이제 역학 조사관이 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제한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분산 처리형은 각각 기기에서 본인이 수집한 정보가 있고 어떤 그 확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만 그 정보가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체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여러 기관에서 이런 이제 모바일 접촉 추적 앱을 여러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접촉 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중앙 집중형과 분산 처리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싱가포르이 우리나라와 가장 그 역학 조사하는 패턴이 비슷한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해서 이 블루투스 트레이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역학 조사에 직접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후에서는 이제 PPP와 같은 여러 기술을 도입을 했다가 사실 여러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대학과 그 연구 기관들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했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분산 처리형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애플 기기에서의 백그라운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새로운 이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이제 구글하고 애플에 있는 프로토콜 위에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여러 이제 분산 처리형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왜 이렇게 이제 다른 종류의 분산 처리 알고리즘들이 있나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구현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리포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밀접 접촉을 갖다가 매칭하는 방법, 그리고 백엔드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는지 그런 세세한 그 기준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모바일 접촉 추적 앱을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큰 허들 중에 하나는 이런 앱을 많이 설치를 해야지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설치를 할 건가?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설문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설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나라에서 거의 한 70% 이상의 이런 앱이 있으면 설치를 하겠다. 시민한테 도움이 되면 설치를 하겠다.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지우는 사례도 많고, 이따 이제 조금 후에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상세한 정보를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앱 설치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최근 나온 논문에 보면 이런 앱 설치에 관련돼서 어떤 그 리스크하고 베네핏에 대한 여러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앱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 보면은 그 여러 이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전화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정보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death rate 같은 이제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거부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거부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수집되는 정보하고 이제 그 공개되는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되는 그 각각 하는 정보가 상당히 이제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들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서베이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카네기 멜론에서 한 연구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에 대한 신분에 대한 노출과 해킹에 대한 염려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안 문제도 잘 이제 대응을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 설치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얼마나 그 잘 검출을 하는지, 만약에 이제 1%가 검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10%, 50%, 100% 이런 검출이 했을 때 검출에 대한 어떤 정확도가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근접 접촉 추적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이제 그 정보가 많이 관련이 됐고, 사실 이제 무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기와 이제 같은 이제 그런 것과 달리 이 정확도에 여러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잘 같이 활용을 해야지 너무 이제 그 모바일 앱만 사실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 이제 이런 정확도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이제 추적 앱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수행한 연구에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종류의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런 수집 앱에 대한 어떤 구조도 사실 사람들이 중앙 집중형으로 뭔가 잘 수집이 되고 잘 관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위치라든지 이런 정보를 갖다 공개를 해서 빠르게 사람들이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호도도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바일 추적 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애플 기기에 어떻게 이게 잘 깔려서 동작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뭐 배터리 최적화라든지 보안 이슈로 앱이 이제 돌아가는 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도 돌아가게 하는 걸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우회하는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플하고 구글에서 또 프로토콜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관련해서도 이제 규약을 갖다가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애플하고 구글의 기준을 보면은 공식 API를 통해서 수집할 수만 있고, 또한 그 API를 사용을 하면은 GPS 정보는 또 수집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으로 그 규제를 좀 묶어놔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 종료를 하자면 이런 접촉자 추적 관련해서 이제 기술하고 프라이버시에서 온라인 동선 정보 공개, 그다음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모바일 접촉자 추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존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기존에 있는 여러 역학조사 시스템과 같이 함께 이런 모바일 시스템을 잘 통합을 해서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